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현재 3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2520, 2530 이 정도에서 바닥을 좀 다져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 꽤 많으셨는데 이번 주에 하루마다 크게 뚝뚝 레벨대가 낮아지니까 현재는 2520선대 중반입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30포인트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며 2526.59포인트 선 이번 주 월요일 제외하고 4거래일 연속해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도 큰 폭의 하락세로 주간 기준 이렇게 마무리되면 1.44% 지수 낙폭으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0.4% 정도 마이너스로 나오네요. 867.04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어제 2% 정도 크게 밀렸는데 오늘장 돌려놓지를 못하고 일단 마이너스권. 다만 코스닥은 오늘은 잠잠하게 밀립니다. 거래 동반한 하락은 아니고요. 오늘 눈에 띄게 거래대금이 줄어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입니다. 7조 원대 거래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드디어 어닝 시즌의 포문이 열렸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실적이 모두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물론 실적 안 좋고요.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오히려 컨센서스보다 잘 나올 경우에 밀리는 삼성전자의 그 징크스 오늘도 여실히 반영되면서 막판까지 앞자리를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7만 원 선 테스트 계속 나옵니다. 지금 69,900원으로 호가가 딱 나오고 있는데요. 7만 원 선 줄다리기 막판까지도 팽팽합니다. 2%대 낙폭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하이닉스 쪽으로도 안 좋고요. 그리고 LG전자는 2시 구간대 실적이 나왔는데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정도로 발표가 된 겁니다. LG전자 영업이익이 한 8천억대 나왔었는데요. 이런 움직임 가운데서 오늘장에서의 흐름 마이너스권으로 역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거의 1조 가깝게 영업이익 찍을 걸로 봤었는데요. 9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많이 하회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LG전자 2%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오르는 종목군은 워낙에 키워드가 뚜렷한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미중 갈등 속에서 광물자원 여기에 스레드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 폴란드 방문 예정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 조금 더 주목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다산네트워크스 오늘장 상한가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는 쪽 스레드입니다. 메타 쪽에서 새롭게 내놓은 SNS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국내에서도 관련 추측이 분주했고요. YG비전이 상한가 안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YG비즈의 지분 30%는 한국정보 인증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도 14%대 급등하면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 또 모비데이즈도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되면서 약간은 7월 7일 이 럭키 세븐의 행운이 우리 증시까지 오지는 못했습니다. 다소 좀 아쉬움이 남는 금요일인데요.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안 좋습니다. 어제, 오늘 아마 이런 움직임은 일시적으로 외국인이 판다거나 이런 수급적으로도 해석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납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1%대 밀렸고요. 유럽 증시 낙폭 깊었죠. 2에서 3%대 밀렸습니다. 아시아 증시까지 이 하락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오늘까지 약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1.06% 하락이었습니다. 32,425엔 선에서 거래 마치면서 일본 증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밀리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 부분에서 종가 기준으로는 직전 저점 이탈이 나왔네요. 일본 증시 지금 두 개의 큰 봉우리 산을 만드는데 과연 이것이 M자로 좀 떨어지는 패턴인가? 일본 증시 요즘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니케이 차트 한 번 더 좀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직전 저점 종가상으로는 이탈이 나온 일본 증시 1.17%의 하락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 니케이 지수 밀렸습니다. 다음은 중국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어제장 이 홍콩 항생이 3%죠. 3%의 급락이 나오면서 크게 좀 우려를 자아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돌리지를 못합니다. 상해종합지수가 3,200선 이탈이고요. 현재는 0.2% 하락하면서 3,100
99.35포인트, 3,200선 언저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한때 잠시 상승 전환되기는 했었는데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오후장 3,200선을 중심에 둔 등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천 쪽 0.46%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중국 증시도 안 좋은데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안 좋은 원인은 이 미국의 추가적인 긴축 우려감입니다. 반면 미국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도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7월 말에 당연히 금리 올리겠다.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도 있다. 여기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 사이도 조금씩 더욱더 경색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 초반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을 하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바로 어제 오늘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형성된 밴드 하단이 1,300원이구나. 1,300원을 뚫고 내려가기란 쉽지가 않겠구나.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4원 10전 올랐습니다. 1,305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해 보시죠.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뉴욕 증시가 고용 구조를 확인하고 나서 눌려버렸으니까요. 오늘 우리 증시도 이 충격파를 받았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좀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러면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금요일장의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코스피는 계속 밀립니다. 나흘째 하락 마감이 됐죠. 전장 대비 1.16% 낙폭도 적지 않았습니다. 포인트로는 거의 30포인트 밀리는 수준이었고요. 오늘 종가는 2,526.7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통에서도 장중의 움직임 보시죠. 장 초반부터 이 오전장은 계속 밀려 내려갔죠. 이 정오 부근에 저점이 기록이 됐습니다. 정오에 2,515포인트까지 저점을 만들었고요. 그 뒤로는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긴 했지만 아주 크게 줄여내지는 못했고요. 2,530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도 팔긴 했는데 압도적으로 기관 쪽에서 팔자세 아주 뚜렷이 확인이 됐죠.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437억 원 매도 우위고요. 기관이 거의 8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7,6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고 이런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들였죠. 개인은 7,6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내렸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가장 크게 내렸던 게 바로 의약품 업종입니다. 여기는 업종 차트상으로도 저가 기록을 쓰는 모습인데요. 이 대표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무래도 이쪽에서 오늘 신저가 기록도 쓰면서 급락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의약품 업종은 3% 넘게 내렸죠. 3.28%가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도 여기도 꽤 많이 밀렸습니다. 2%가 넘게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여기도 대표 종목인 한국전력이 4거래일 연속해서 내려오면서 낙폭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그 뒤로 섬유의복이 1.78% 내렸고요. 운수창고가 1.5%, 전기전자도 그에 못지않게 내려오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충격이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일조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때문이죠. 2분기 실적 내놓고 나서 영업이익이 95% 급감했다는 점이 부각이 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충분히 많이 내렸고 장중 7만 원대 이탈하고서 그래도 7만 원대 버텨주나 싶다가 동시호가 구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7만 원을 이탈했습니다. 종가상으로 정확히 69,900원이 확인이 됐고요. 2.37% 하락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덩달아 좀 내려갔죠. 낙폭이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었지만 1.76% 하락이었고요. 11만 1,8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보시면요. 윗단에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삼성 SDI 이쪽도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쪽이 아주 크게 밀린 건 아니고 LG에너지솔루션은 0.53%, 삼성 SDI 0.85%, LG화학 정도가 1% 조금 넘게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아래쪽에 포스코그룹 쪽은 윤활이 좀 강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나온 증권사의 호평,
긍정적인 리포트와 또 목표가 상향 이런 소식과 함께 이쪽만 좀 강했는데요. 특히 포스코 퓨처엠의 상승 탄력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먼저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시면요. 1.52% 올리면서 정확히 40만 원 단까지 올려줬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가격으로 위로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포스코 퓨처엠 상승 탄력이 상당했죠. 거의 7%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쪽도 40만 원 부근까지 도달했고 종가는 39만 8,500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부진했던 게 바이오였죠.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증권사의 목표가가 사실 100만 원도 넘게 나오기도 하는데 주가의 흐름이 오늘 영 좋지가 않았습니다. 장 후반까지 낙폭을 계속 키웠죠. 52주 신저가까지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낙폭 자체가 4%가 넘었습니다. 4.01% 급락하게 되면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71만 9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좋지는 못했죠. 셀트리온은 2.62% 내려갔고요. 셀트리온 역시 15만 원대 아래쪽에 14만 8,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특징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발 호재로 최근 잘 올라갔던 2차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부터 해서 대단한 기세였는데요. 어제 오늘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수그러드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오늘까지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2차전지 관련주들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가 잘 팔린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번에 나온 보도자료에 보면요. 올해 상반기 기준입니다. 미국에서 55만 7천 대가량의 전기차가 팔렸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50% 증가한 수치라는 거죠. 자, 이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고 일단 오늘도 우리 증시에서 강세 보인 2차전지 관련주들 여러 나왔는데 대부분 리튬이나 또 페라이트 관련 등 이렇게 2차전지 주요 소재로 부각됐던 광물 관련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미 한 차례 움직였던 종목들 가운데서 다시금 솟구치는 모습이었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양이 12%또 올렸습니다. 급등세 보여주면서 8만 원대 위로 다시 올라왔죠. 8만 3천 원에 정확히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애경케미칼 이 종목도 12%대 솟구쳤습니다. 2만 2,15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다이나믹 디자인이나 EN플러스 오랜만에 나란히 올랐죠. 4%대 강세 마감 됐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 한일화 10% 올랐습니다. 27,500원에 장을 마치는 모습. 윗꼬리를 달았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기록됐죠.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됐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강원에너지도 9% 가까이 올리면서 27,5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연이틀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낙폭이 거래소에 비해서는 크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0.37% 내리게 됐고요. 포인트로는 3포인트가 빠졌습니다. 867.2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 거래대금 많이 줄었죠. 7조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분봉통해서 장중 움직임 보시죠. 거래소와 상당히 비슷한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11시 구간에 저점 861포인트까지 꾸준히 좀 밀려났고요. 자, 그 뒤로는 오장에 약간씩 낙폭을 줄여가는 흐름이었는데 870포인트 선까지는 회복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에 비해 역시나 기관 쪽의 매도세가 더 강했죠. 외국인은 312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이 1,200억 원 이상 팔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사들이는 흐름이었죠. 개인은 1,4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저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실 오늘 장이 흔들리는데도 여기 빠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장 후반 들어서는 조금 더 뚜렷하게 상승 쪽으로 뻗어갔습니다. 에코프로는 4%가 넘게 상승하면서 98만 원까지 찍고 마감이 됐고요. 에코프로 BM도 장중에 계속 내리나 싶다가 결국 상승으로 돌렸죠. 1.82% 상승하면서 여기도 정확히 28만 원에 가격을 형성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LNF는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포스코 그룹주들은 일정이 좀 좋았으니까요. 포스코 DX도 강세 마감됐죠. 2% 넘게 오르면서 17,000원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WCP도 밀리지 않은 정도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빨간불 켰죠. 0.86% 상승으로 75,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는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 형제들 다 밀렸죠. 나란히 2%대 밀리는 모습
모습이었습니다. 헬스케어 2.69%, 그리고 제약이 2.78% 밀리면서 7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HLB는 뭐 사실 크게 변동은 보여주진 않았고요. 아래쪽에 케어젠, 요즘 들어서 강세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또 내려옵니다. 1.4% 빠지면서 오늘장 종가는 23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오늘 엔터주들도 나란히 약세에 마감이 됐는데 엔터주보다도 게임주들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펄어비스는 제자리 수준이었는데 카카오 게임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카카오 게임즈 신작의 사전 등록 200만 명 돌파 소식이 나왔습니다. 호재로 받아들일 만도 한데 주가 흐름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장 주가는 장중 52주 신저가 기록이 됐습니다. 3.76% 밀렸고요. 29,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스레드 관련주들 보시죠.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의 새 SNS죠. 스레드의 흥행 돌풍이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5일 출시되고 나서 겨우 16시간 만에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참고로 맥락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전에 챗 GPT가요, 출시 5일이 지나서 100만 명이 넘게 쓴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 점을 기록을 되새겨본다면 대단한 숫자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게다가 애플 앱스토어에도 무료 앱 1위에 순식간에 오르기도 했고요. 관련주들의 주가는 오늘 그야말로 폭등세 기록했습니다. 자, 먼저 메타의 국내 파트너사로 알려진 와이즈버즈가 상한가 기록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29.96% 상승, 1,674원까지 솟구쳤고요. 그리고 와이즈버즈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정보인증도 급등세 보였습니다. 윗꼬리를 상당히 좀 달았습니다만 13% 급등하면서 5,39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플레이D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모비데이지도 장중 거의 대단한 기세를 보여줬지만 20% 조금 못 미치게 윗꼬리 좀 달았습니다. 그래도 19%면 대단히 많이 오른 거죠. 자, 그리고 FSN도 거의 20% 가까이 올리면서 3,585원에 거래 마쳤고요. 비트나인 같은 종목도 메타의 관계사 납품 이력이 부각되면서 11% 급등이었습니다. 8,4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더 보시면 우크라 재건주들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폴란드 순방까지 예정돼 있는데 이러한 유럽적 순방 일정 속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런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크라 재건주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는데요. 먼저 다산 네트워크스 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6,890원까지 다시 솟구쳤죠. 지난번에 상한가 기록하고 아주 강세 보이다가 잠시 주춤하나 싶다가 다시 또 상한가로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이 모회사인 다산 솔루에타도 역시 함께 따라가는 모습이었죠. 10.91% 상승하면서 3,405원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RBK 그룹도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2,215원에 오늘장 종가 썼고요. 삼부토건 10% 넘게 올렸습니다. 4,000원 근방까지 다가서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이 밖에 국보 8% 올렸고, HD 현대일렉트릭이나 HD 현대건설기계 대표적인 우크라 재건과 관련된 종목이죠.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